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선택 개념은 무엇이 영재 여성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알아내기는 힘들다. 영재 여성은 최적의 직업 경력과 가정생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 말까? 그러한 선택은 또 언제 해야 할까? 영재성을 지녔으니 여러 가지 생활을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성은 자기 에너지를 단 하나의 열정에 집중함으로써 더 행복해질까? 그녀의 발달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보장할 수 있을까? 오늘날 영재의 여자 아동 청소년들은 자기 꿈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의 영재 여성은 관계나 직업 중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선택하는 일에 관한 긴장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그녀는 이 둘을 조화롭고 뒤섞고 개인적인 목표들을 가족의 욕구와 통합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영재 여성은 재정적인 소유이든 두각을 나타내는 측면이든 이전의 여성들보다도 야심이 더 크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재 여성의 발달 과정을 일직선의 경로로 그려 보이는 일은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장기간 행한 연구들과 최근에 수행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재 여성에게 제기되는 문제와 딜레마들, 또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종합해 볼 수 있다. 나는 영재 여성이 성인기에 이르러서 해야 할 서로 다른 선택들에 관계된 그 연구들의 결론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자, 오늘 자녀를 갖느냐 마느냐, 가정생활에 전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터머니 연구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조사 대상이었던 여성들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나는 임상심리학자로서 나의 경험을 통하여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자녀를 갖지 못할 때 다른 모든 여성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인 경우는 드물었고, 그런 상황은 그보다도 자녀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더 많이 이야기되었다. 그러한 독신 생활의 의도적인 경우에 이는 자녀에게 몸과 마음을 헌신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그들이 겪는 만성적인 존재론적인 우울 때문에 자녀가 미래에 겪을지 모를 최악의 삶을 예측하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엄연히 아는데 과연 이 사회에서 자녀를 낳겠다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이는 이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지구가 겪는 인구 통계적인 생태학적인 경제적인 비극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사회가 빠져드는 폭력 상황은 모든 영재를 혼란에 빠뜨린다. 영재 여성은 부당함에 직면해서 자연스레 반발하는 성향 때문에 증폭된 공감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자신이 정상인지 자신이 잘 해내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들을 소모시키면서 자신이 가정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검토할 때 사랑과 헌신, 희생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가정의 어머니로서 보이는 모습의 특별한 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각각의 성격과 받은 교육, 성장해온 환경,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등에 달려있다.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잠재력이 높은 여자들 중에도 아기를 떠올리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가정을 이루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직업 경력의 모든 것을 거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가정의 모든 것을 거는 여자가 있다. 이 둘을 훌륭하게 결합하는 데 성공하는 여자들이 있지만은 이런 지적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능력의 문제 이자 또 가사를 본다면 문제와 배우자와 얼마나 마음이 일치해서 현명한 삶을 꾸려가는지에 달려 있다. 여기에 선택 개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터무니 연구한 형제 여성 중에서 연구 마지막 몇 해 동안에 가장 행복한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생활을 전면에서 이끌어갈 가능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여자가 직업적으로 경력을 쌓으려면 가정을 꾸리는 일은 포기해야 했다. 자기 선택을 인정하고 일단 선택을 했으면 그 길로 나아가는 일이 지금보다 더 단순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오늘날 별로 통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지면 자신의 서로 다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더 쉬운 것처럼 보인다. 영재 여성은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자신의 성향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선택은 스스로에 의해서 충분히 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 자녀를 가지면서 직업에 전념하겠다고 선택한 여성들은 착수한 활동에 따라서 서로 매우 다른 나이에 자녀를 낳는다. 아주 이른 시기일 수 있고 아주 늦은 시기일 수도 있다. 그들은 여자가 보통 자녀를 낳는 나이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20세와 40세 사이에는 주로 일에 전념했고 그 이후에 엄마가 되었죠. 내가 한 선택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선택은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참으로 좋은 선택이었죠. 그런 여성은 대다수가 확실히 열심히 크다. 대부분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 어떤 여자들은 직업 경력을 먼저 확고히 다지려고 자녀를 가질 시기를 30대 심지어 그 이후로 미룬다. 어떤 여자들은 자녀를 적게 갖는다. 대다수는 직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자녀를 오랜 시간 보육기관에 맡겨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사무실에 아주 늦게까지 남아있고 직업상 여행을 여러 차례 가는 일이나 고객을 저녁 식사 자리에 처리하는 일 또는 이사가야 하는 상황 등을 남자보다 더 힘들어한다. 어떤 여성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월급을 매우 많이 받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나는 내가 언제나 밖에서 일을 거르는 사실을 알죠. 하지만 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이 내 아들이죠.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사이의 이런 미묘한 균형 잡기 문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여자들이 앞으로 수년 내에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도달할 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사 등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여자는 여성들에게는 평균적으로 그 영향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을 들이려는 여성적인 욕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현재의 연구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다. 테스토스테론이 포유류에서 사회적인 경쟁과 지배 행동에 더 많이 연관된다는 사실이 더 확실히 밝혀졌으므로 사람들은 여자가 그 호르몬의 수치가 낮다는 사실 때문에 경쟁하는 환경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낮다고 결론내렸다. 여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남자보다도 더 전적으로 몰두하게 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또다시 남성 우위론적인 고정관념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영역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천재성이 더 우세하고 확고하다는 오래된 상투적인 생각에 직면한다. 그러한 믿음은 현재 미술 시장을 선도하는